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주경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제가 시계가 켜졌는가 잠깐 봤는데 켜졌네요. 그죠? 오늘 우리가 74강 토양과 식재의 어떤 토양 기준을 한다고 했죠. 자, 여기에 우리가 토양과 식재와의 관계 나와 있죠. 토양 평가 항목과 어떤 등급 나와 있고요. 토양 평가 기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식재 토양 기준 비교하면서 우리가 일반 식재지하고 산림지는 어떻는가 라는 것을 제가 오늘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다 외워야 됩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배우죠? 저도 못 외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선생님 이거 왜 내놨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책에 이제 제가 내놓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 정도로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 맨날 하는 소리, 제가 이걸 외우기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설계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기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겠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말 그대로 기준의 어떤 내용들을 정말 다 검색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하기는 하겠죠. 근데 한 번도 저도 현장 경력이 뭐 거의 30년 정도 되지만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산도 측정 정도는 해요. 산도 측정하고 투수성 정도도 이렇게 그거는 육안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아시고 오늘 내용은 많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히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의 어떤 표를 어떤 개념이냐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다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리고 저도 지금 적용 등급을 전부 다 세세히 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존, 설계 기준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중급, 상급, 하급,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는 다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다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책하고 다른 기준하고 다르네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그 초등학교 같은 초딩 입맛 같은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좀 기분이 상했다면 제가 사과드리지만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 토양과 식재 토양 기준 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에 우리가 평가 기준 보면요, 항목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 특징과 우리가 물리적 특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식재지는 기본적으로 4등급으로 기준을 하는데, 우리가 그 하급과 중급 이상 이랬을 때 우리가 일반 식재지 그리고 중급 이상은요, 매립지, 인공지반, 다박 피해 우려지 같은 곳에 우리가 어떤 4등급을 쓸 때 어떤 정도의 흙을 쓰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죠. 그리고 국립 뒤에 맨 옆에 우리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재지 토양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정도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앞에 우리가 토양 우리가 공학적인 성질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적용해서는 좀 더 분리를 해놨죠. 좀 복잡하게. 근데 복잡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다 외우지 않습니다. 항상 이야기지만 제가 이해할 정도까지만 저는 이해를 해요. 제 머리가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는데 굳이 이만큼까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머리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간다 싶으면 요만큼만 이해를 해서 저는 그냥 넣는 스타일이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막 넣으려고 애쓰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공부는 즐거움으로 하신다는 거 늘 이해하시죠? 그죠? 자, 공부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자, 그래서 토양 평가 기준을 보면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앞에 토양의 생성 과정이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고 물리적으로 변화가 있었어요. 물리적인 거는 아무래도 뭐 쪼개지고 융해되고 분해되고 하는 과정이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열과 온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식물과 미생물, 어떤 그 다음에 동물의 어떤 그저 뭐야 똥 누고 어짜고 저짜고 시체가 되고 어짜고 저짜고, 그죠? 이런 과정이 다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도 끼치고 화학적인 성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산화되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인 성분이라는 것이 pH, 그죠? 산도 기준, 그 다음에 EC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그 용량, 이 전기 전도로 가니까 유기 용량,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취한할 수 있는 용량 CEC라고 했죠. 그 다음에 T와 N 관계입니다. 그래서 질소의 관계.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토양은요 질소하고 관계를 따지주지만 우리가 물로 가면요 T와 P의 관계도 따져져요. 인하고의 관계,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위에다 적어놨는데 이런 거 우리가 물 이러면서 T와 P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 처리할 때는 TP가 나옵니다. TN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토양은요 주로 TN 쪽에만 우리가 지금 나옵니다. 전질소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좀 바로 나오네요. 전질소량, 그 다음에 인산관계. 근데 뭐 유효태인산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T와 N 관계도 따지긴 따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따지는 않고 우리는 어떤 인산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라는 정도 양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칼륨, 치환성, 그러니까 치환성 칼륨, 그 이시하고의 관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칼슘, 치환성 칼슘이죠. 치환성 마그네슘 함유의 어떤 정도, 그리고 유기물의 함량 정도. 자, 이런 것은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염기 치한 용량하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 이거는 전부 다 나중에 삼투압하고의 관계, 또 그 다음에 토양의 비옥도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도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화학적 특징으로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다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pH 관계와 EC와 CC 관계, TP의 관계, 그러니까 TN의 관계, 그다음에 칼슘, 칼륨, 뭐 이거는 굳이 아니어도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은 또 물리적 특성하고 굉장히 큰 관계예요. 어찌 보면 저는 물리적 관계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적용에서는 조금 구분을 복잡하게 해놨어요. 입도, 투수성, 공복률, 유효 수분량, 토양 경도 이래놨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가 앞에 계속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것은 토양이라고 했죠. 그죠? 토양의 어떠한 형성, 입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도는 토립자 분포 상태, 그죠? 입경의 토립자, 입경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토립자 분포 상태를 하는데 입도 분석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입도 구성, 그죠? 입도 구성이라든지 따라서 흙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흙의 성질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사질토와 점성토로 제가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그죠? 자,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포 상태에 따라서 성질은 우리가 토질은 우리가 사질이나 점성토로 우리가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면모구조냐 단립구조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 것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밀도, 투수, 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준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성질을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입니다. 자, 이걸 왜 해야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식재하고 관계, 물리적 특성 했을 때, 자, 입도, 투수성, 공복률, 유효 수분량, 토양 경도 해놨습니다. 자, 이게 구분을 해보면요. 입도라는 것이 뭐예요? 토양의 물리적 성격 중에서 입도 구성 나왔었죠. 자, 사질토냐, 점성토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자, 토양의 성질이 뭔데? 라는 것이 지금 구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투수성 공국률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 투수의 어떤 특징을 알려면 사실은 토양 3상을 보면 되죠. 그죠? 토양 3상을 봐서 우리가 공국률을 많이 가지면 투수가 좋은 거죠. 그죠? 당연히 마찬가지죠. 공급률이 많으면 사실 투수가 좋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유효 수분량은 액체 액상이죠. 그죠? 액상의 관계잖아요. 수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자, 토양 경도는 저는 토양의 어떤 딱딱함 정도, 그러니까 토립자의 딱딱한 정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입경을 말하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토양에 만약에 경도 이랬을 때 입경은 토양의 어떤 크기를 말하면, 이 토립자의 크기를 말하면, 그 경도라고 하면 딱딱한 정도라 하면 토양의 삼상에 이 기체하고 기체 부분하고 액체 부분에 이게 다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액체와 기체의 어떤 공급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립자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딱한 정도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입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토립자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토립자가 크면 클수록 뭐죠? 여러분 투수성이 높죠. 자, 자갈과 모래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갈이 한 루베당 메다 세제곱당 우리가 자갈을 넣으면 투수가 공극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그는 것은 투수성이 크죠. 그죠? 자, 근데 모래를 넣으면 투수가 아무래도 작겠죠. 그는 것 차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양 경도라는 개념이 지금 토양 삼상의 어떤 다밥의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 물리적 성질은요, 여기서 봤을 때 입도 정말에서 그러니까 그 구성체, 그죠? 그 다음에 사질토냐, 점성토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토양 삼상에 따라서 이렇게 토양 경도하고 수분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은 3개만 적으면 되겠죠. 입도 구성,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또 입경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입도 구성과 그 다음에 뭐 토양 삼상의 구성 상태라는 것 정도만 적어도 충분히 투수성이냐 공급률이냐 유효 수분량이냐 하는 것은 뒤에 다 따라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4등급이라는 것은 하급하고 중급 이상 이래 놨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4급과 우리가 4등급 중에서 하급과 중급 이상에 관한 내용들은 뒤에 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봤을 때 화학과 물리성으로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물리성의 특징이 뭐 뒤에 보면은 토양 화학성은 뭐 아까 나왔던 것은 산도, 전기도 짜고 저짜고 쭉쭉 나와 있고요. 토성은 투주성, 공공유, 유수분유, 토양 경도 뭐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이제 상급과 중급의 어떻고 하급은 어떻고 그 다음에 식재지 토양 기준은 어떻는가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일반 식재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산도가 지금 중급보다는 정말해서 메리츠 인공지반이보다는 더 산성이어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정말해서 우리가 중성에 약간 가깝다. 메리츠 인공지반이나 다바 PAG 같은 경우는 일반 식재지보다는 좀 더 좋은 어떤 산성보다는 중성화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토성 뒤에 쭉 보면 그래서 화학 성분은 쭉 보시고요. 비교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메리츠나 인공지반이에는 아무래도 배수 문제가 있으니까 사질토가 좀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는 것들이 어떤 구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식재지는 어떤 식양토의 개념이다라는 것 정도 아시는 것이 지금 더 비교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숫자로 이해하면 이거 숫자 도대체 뭘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만큼의 머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의 크기만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숫자 여러분 다 뭐 외울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외울 수 있는 어떤 머리의 크기가 된다면 뭐 외우세요. 어쩔 수 없죠. 그죠? 저는 제 머리 이해밖에 안 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정도까지 해도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반 식재지의 토양 경도 정도 보면요. 우리가 일반 식재지는 좀 더 토양의 경도가 조금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그러니까 거기 그 토양의 우리가 중급 정도니까 매립지 인공지방 같은 경우는 토양 경도가 좀 더 조밀합니다. 저는 왜 작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랬는데 저는 더 재밌는 게 왜 지금 제가 국립산업과학원에 식재지 토양 기준을 옆에 넣었냐면 이거는 저 일반 식재 저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옆에 하나 비교해서 넣은 것은 식재지 토양 기준 정도를 하려면요 이 정도 이렇게는 나와야 되겠죠. 정말해서 산도가 중성화지 아니면 약간 산도 약산성이 돼주면 되겠죠. 그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자 TN율 나왔습니다. 0.25 이상 해놨습니다. 질소가 좀 더 높으면 좋겠다 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 쪽을 더 중요시 넣었습니다. 여기는 그죠? 유기물 함량이 여기는 그렇게 뭐 많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산림 토양에는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유기물이 함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토성 정도를 한번 볼까요? 입도 분석에서 토성을 보면요. 사질 양토 또는 양토 해놓고 모래 함량 기준을 넣어놨어요. 자 모래 함량 기준이 50에서 60% 정말해서 투수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의미를만 내포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비교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더 과학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는 토양은 결국은 어디하고 기준이 되죠? 모든 공통적인 토목하고의 용어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토양 건설의 어떤 기준하고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컷 우리가 그저 뭐 치환성 칼륨이 어떻고 뭐 마그네슘이 어떻고 하면 뭐해요? 우리가 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산림과학원에 있는 식재지 토양 기준을 제가 넣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는 산림 토양인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저는 마련해서 이걸 이해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죠? 산림의 어떤 식재지 토양 기준은 약간 약산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소량은 약간 질소량이 좀 작아야 되고 질소량은 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많아야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우리가 비료도 많이 안 줄 거니까. 그 다음에 토양의 어떤 토성은 사질 양토인데 뭐라고? 모래 함량은 50% 정도 해서 투수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상, 액상, 기상의 비율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우리가 양토라는 어떤 기준이죠. 자, 양토 우리가 모래 함량이 좀 많으면 고상의 45%, 25%, 그다음에 기상의 3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면 투수성이 높겠죠. 그죠? 우리가 또 비교를 해보면 그렇겠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그려보면은 한 45% 정도는 요 정도니까 그죠? 한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 투수성과 공급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식재지 정도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도 충분히 검사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투수성이 높고 비료를 줬을 때 실제 우리가 비료가 뭐예요?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기 비율, 기체 비율, 액상의 비율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어떤 공급률이 좋아야 물도 잘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는 어떤 산림과학원에서 나오는 식재지 토양 기준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과학적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옆에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식재지에 우리가 하급과 중급 그리고 일반 식재지와 매립지, 인공지반, 다바피의 우려지의 어떠한 정도 화학성과 이 뭐죠? 물리성의 정도가 어떻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더 비교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비교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염물질, 어떤 지역별로 오염물질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매립을 하고 치환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